안녕하십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 닥터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건강한 삶에 도움을 드릴지 오늘도 어김없이 곽동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네. 튼튼한 심장을 갖기 위해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남자, 심지어는 방송국에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는 남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곽동원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자전거 타고 오셨죠? 물론입니다. 예. 안 더우셨어요? 많이 더운데 뭐 심장을 좀 튼튼하게 할 수 있다면 뭐라도 일단은 자전거가 저한테는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올여름은 특히나 마른 예. 장마에다가 네. 불볕더위까지 합쳐져서 이중고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올여름에 더 주목해야 할 질환이 있다고요? 흔히 여러분들이 심근경색 생각하시면 겨울에 생길 수 있는 질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름에도 의외로 잘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눌 주제가 여름 심근경색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심근경색은 또 돌연사의 주범이라고 해서 더 무서운 질환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장내과 전문의 허정호 선생님을 모시고 자, 심근경색의 여러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신대 심장내과 허정호입니다. 저희가 이제 겨울철뿐만 아니라 예. 여름철에도 이 심근경색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계시기를 겨울에 심근경색이 많이 생긴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주위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는 거나 아니면 네. 몇몇 연예인분들 예를 들자면은 얼마 전에 몇 년 전 조련 선생님이 갑자기 여름에 돌아가셨고 그러셨죠. 네. 여름이었죠. 그리고 많은 운동선수들이 갑자기 운동을 하다가 여름에 급사하는 경우도 예.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봤을 때 여름에도 심근경색이라든지 심장에 의해서 예. 갑자기 돌아가시는 것들이 생각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게 왜냐하면은 음. 여름에 심장이 운동을 심하게 해야 되는 네.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예. 부담도 많이 오고 고온에서 예.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심장에 어. 여러 가지 동맥경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밑에 있는 경우에 갑자기 심근경색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땀도 많이 흘리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몸이 힘드니까 심장도 힘들어하는 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들 뉴스 보면 왜 주말에 산에서 이렇게 산 잘 타시고 계시다가 갑자기 뭐 급사하시는 경우, 마라톤 하다가 예. 갑자기 급사하시는 그렇죠, 경우도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다가 그냥 책상에서 이렇게 갑자기 그냥 푹 쓰러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통 심근경색인 그런 경우가 경우에 대부분은 원인을 알고 보면은 네. 심근경색인 경우가 90% 예, 이상 그래서 된다고 저희들이 합니다. 참 쓰기 싫은 서류 중에 하나가 사망 진단서인데 그 주 사망 원인으로 이제 심근경색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심근경색하고 뭐 협심증하고 다 심자 들어가는 병들이니까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교수님 나오신 김에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 네. 정리를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에 있는 혈관에 있는 관상동맥에 병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몇 가지 드릴 건데요. 정상에 있는 심장혈관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혈관이 미끈하게 네.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노폐물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 증상이 있지만은 아주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 가슴이 조금 아프구나라는 그 정도에서 예. 느끼게 되는 반면에 근데 네. 이 정도만 쌓여도 자각 증상이 있다는 얘기네요. 자각 증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주 많은 운동을 한다거나 네. 등산을 한다거나 갑자기 무거운 거를 들었을 때 예. 심장이 부담이 느끼는 증상을 가지게 되는데 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심장이 좀 안 좋구나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런 것들이 심장에 뭔가 안 좋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구 증상인 거죠. 예. 네. 거기에 반해서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혈관이 완전히 꽉 막히는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갑자기 막히게 되는 경우에 심장에 아주 큰 부담으로 오면서 예. 급작스럽게 심장의 기능이 멈추기도 하고 심장의 부담에 생기면서 안 좋아지는 증상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협심증은 다 막히지는 않은 상태인 조금 거고 뚫려 있어요 보니까. 그 상태에서 다 막혀버리면 이제 심근경색. 심근경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 뭐 다시 괴사된다. 말씀드려서 협심증 가지고 돌아가시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심장의 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경우에는 음. 막히는 것 때문에 부정맥이라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예. 그 사망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적어도 한 30에서 40%는 이렇게 갑자기 병원에 오지도 못하고 사망하신 분들이 많고요. 네. 사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에서 노안으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도 많은 부분은 이런 심근경색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응급 처치가 그만큼 중요할 중요하다.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그 중풍이라고 하는 뇌졸중도 음.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심근경색도 골든타임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막힌 도로, 막힌 혈관에 뭔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네. 밑에 있는 심장 근육들이 계속 죽어나가는데 네. 이 죽어나가는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빨리 오면 제일 좋지만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략 한 3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오면은 가장 이 뚫어졌을 때 큰 손상 없이 회복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뒤에 오면 어떻게 할 건가. 아. 어쨌든 뚫어주는 건 좋지만은 이후에 후유증들이 상당히 많이 남게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증상, 심근경색의 증상이 있었을 때 최대한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시간에서 6시간. 네. 늦어도 그 네. 시간 안에는 도착해야 후유증을 좀 예. 최소화할 수 있다. 있고 늦더라도 예. 최대한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좋겠다. 근데 이 골든 타임이라는 걸 잘못 이해를 하셔서 네. 3시간까지는 괜찮아라고 생각을 아, 하시는 그런 거 분들도 아니었어요? 혹시라도 계실까 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예. 않고 예. 최대한 빨리 오시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네. 어쨌든 병원에 빨리 오십시오. 빠를수록 좋다. 네. 예, 그러면 가능한 한 빨리 가셔야 되는데 네.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거 내가 심근경색 같다.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의심을 바로 해보고 병원으로 가셔야 될까요?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흉통입니다. 음. 뭐 어렵게 말해서 흉통이지만 쉽게 말하면 가슴이 아픈 거죠. 네. 네. 이 가슴이 아픈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슴이 아픈 양상이 대부분 이 앞가슴에 주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앞가슴 그리고 왼쪽 어깨로 방사가 되거나 등으로 방사되는 경우도 있고요. 왼쪽 예. 팔로 방사되는 경우가 네. 가장 흔합니다. 예. 여기에 반해서 오른쪽으로 방사되거나 아니면 턱 위로 가거나 배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좀 적긴 하지만은 네. 그래도 확인을 해보는 게 맞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통증이 있을 때 가장 심하기 때문에 예.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하는 게 좋은데 저희 나라 특성상 특히 어르신분들 나이가 많으시거나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통증이 그냥 장기적으로 계속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병원에 오시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네. 하시는 예. 거군요. 나 원래 평소에도 이랬으니까. 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좀 찝찝하고 안 좋은 증상들이 있으면은 병원에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선생님 방사통이라고 지금 빨갛게 표시가 됐는데 네. 턱에도 있어요. 턱에도. 그러게 네네. 턱에도 왜 저래요?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네. 이 심근경색에 관련된 심장 근육에 관련된 이제 신경이 이 심장에만 연결된 게 아니고 예. 다른 쪽에서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네. 신경에 따라서 심장의 어떤 부분이 아프면은 같이 연결돼서 아프기 때문에 예. 꼭 가슴만 아프다고 심근경색이 아닌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목이 아프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예. 목이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 근데 실제적으로 알고 보면 병은 심장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곳이 아프더라도 네. 병원에 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심지어 여기 보면 상복부 통증도 있거든요. 네. 그럼 배가 아프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특히 배 명치 아프- 끝이 아프다고 많이 오십니다. 그럼 보통 나 막 체했나 봐. 그렇지. 뭐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시지 생각하지 나 않아요? 심근경색인가? 라고는 잘 생각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여러 가지 다른 경우들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거나 특히 심근경색은 훨씬 심하게 아픕니다. 갑자기 이런 심하게 아플 네네. 경우에는 반드시 심근경색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통증의 심한 정도를 말씀해 주셨죠. 네. 아주 심하게 아플 때 이 심근경색을 의심해 볼 수가 있다. 네네. 그러면은 그 지속 시간은 어떤가요? 얼마나 지속되면 좀 의심을 해볼 수 있을까요? 대략 생각을 해보시면은 대략 한 5분에서 10, 협심증은 아무리 길어봐야 5분 이상 아니면 10분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혈관에 피가 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은 증상이 소실되는데 반해서 네. 심근경색에 혈관이 완전히 꽉 막혀 있는 경우에는 10분이 지나도 소실되지가 않습니다. 계속 네. 아파요? 계속 아프기 때문에 점점 심하게
아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대략 한 이제 10분 정도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사람마다 이것도 변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그렇겠죠. 분들은 10분 지나서 안 아픈데 알고 보면 심근경색인 경우도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네네. 상복부 같이 아플 수도 있고 네네. 턱까지 아플 수도 있고 팔까지 방사통이 있을 수도 등도. 있는데 네. 예, 등도 올 수 있고 이게 네. 10분 이상 네. 굉장히 아픈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진다 하면 네네.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환자들 많이 보시니까 네. 그분들이 통증을 표현하는 게 똑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들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저희 나라 그 어르신분들의 예. 특징인데 아픈 걸 아프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여기 좀 체했네. 어. 아니면은 여기 뭔가 담이 걸렸네. 뭐 진단을 이미 다 하고 오시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특히 그 60, 70대 할머님들이 네. 표현은 여기 고추장 바른 것처럼 먹은 것처럼 아프다. 아.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 표현이 아주 다양하신데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그 아주 다양한 양식으로 나타납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뭐 가슴에 띠를 둘렀다. 아니면은 뭐 고추장을 발라놓은 것 네. 같다.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목이 아프다.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목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좀 불편하면서 그냥 식은땀만 계속 난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네. 분도 계십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다가 어지럽다. 예. 어지럽기 때문에 뭔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메스꺼움 아니면 구토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한 가지 증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에 있는 통증이 가장 많다는 것들은 네. 생각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급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통증과 함께 저런 애매한 증상들이 같이 네.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전 애매한 거 싫은데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심근경색으로 어쨌든 의심이 된다까지 왔으면 네.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진단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만약에 환자분께서 전형적으로 가슴이 많이 아프다. 심하게 아프다. 네. 이전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하게 아프다는 생각이 들면은 네. 외래로 가시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응급실로 반드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응급실에서 최대한 빨리 진단적인 과정을 거쳐서 확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응급실로 가셔야 되고요. 예. 아마 환자분들께서 응급실에 가시면은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검사는 심전도 검사일 겁니다. 네, 네. 심전도 검사가 가장 싸지만은 네.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할 건지 보는 중요한 검사이고요. 음. 이외에 피 검사를 통해서 심장에 얼마만큼의 근육이 죽었는지를 네. 보는 심근 효소 검사, 그리고 심장에 CT를 찍기도 하고 초음파를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이 막힌 곳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예. 이 심장 혈관 조영술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대부분의 병원에서 하고 있는 시술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막힌 혈관을 뚫어서 풍선을 하고 철망, 스텐트라고 불리는 스텐트를 삽입하기도 하는 시술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빠른 경우에는 이런 모든 과정을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안에 다 와. 끝내기도 합니다. 응급실에 왔을 경우. 응급실에서 왔을 경우에 정말 혈관이 꽉 막힌 환자가 왔다. 그리고 빨리 뚫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면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내에 이 모든 과정을 다 끝내게 됩니다. 네. 그래야 골든 타임 안에 치료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그죠? 예. 네네. 아. 근데 이제 응급실에 가셔서 저 많은 검사들을 다 하신 거죠? 네. 받았더니 괜찮대요. 다 괜찮고 뭐 심근경색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가슴이 아플 만한 이유가 가슴에 심장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많잖아요. 심근경색이랑 헷갈릴 수 있는 다른 병들도 많은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 환자분들이 응급실에 왔을 때 이 모든 검사를 다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네. 심전도는 일단 기본으로 심전도 하고. 하고 그 심장에 있는 피 검사를 통해서 이게 정말 급한 심근 경색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고 난 뒤에는 이게 급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은 바로 외대로 이제 다시 보내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가슴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근경색입니다. 네. 이것 이외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많은 게 위장질환입니다. 네. 아까 전에 이제 이게 명치 끝이 아프다고 했었는데 위궤양이라든지 아니면 식도 역류 같은 경우에 이런 예.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조금 아픈 게 다르지 않을까요, 심장이랑?
이게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만큼 심하진 않고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 평소에도 속 쓰린 거를 계속 호소하시던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심장에 있는 혈관 말고 판막 질환이라든지 심근 질환이라든지 그렇죠. 다른 심장 질환에 의해 가지고 또 네.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또한 이제 폐 쪽에 특히 젊은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폐 기종이라든지 아니면 폐 쪽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경우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예. 가장 최근에 어르신분들한테 많은 게 예. 가슴 아프다고 왔는데 나중에 며칠 지나고 나서는 이쪽에 그 여러 가지 늑간 신경통이라든지 예. 아니면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것도 상당히 대상포진이 그쪽으로 나타나서 대상포진. 네. 이쪽이 아프니까 나중에 보니까 막 물집이 생기고 뭐 띠가 이렇게 둘러져 있고. 그때서야 알게 되는 왜냐하면은 경우가 있죠. 처음에는 네.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도 정말 심하게 통증을 호소하시는데 네. 네. 이게 피부 쪽에 병변이 나타나는 게 대부분 일정 시간이 지나서 나타납니다. 잠복 하루나- 시간. 네, 잠복기가 지나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아팠을 때 그 증상을 가지고 심근경색으로 생각하면서 하지만은 나중에 2, 3일 뒤에 피부에 뭐가 나타났다라고 해서 아주 늦게 진단되는 경우도 상당히 그렇죠. 많습니다. 그래서 네. 억울하게 의사들이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떡해요? 의사들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나중에 나타난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대상포진을 가진 환자분들이 심장 혈관 조영술까지 네. 마지막까지 검사를 다 진행하고 네. 그때 이제 증상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하고 병동에 회진을 가보면 그때쯤 이제 환자분 청진을 하다 보면 예. 이 피부 병변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그때 대상포진으로 진단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러면 있어요. 심근경색이 아니라고 하면 오히려 난 다행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저희 이제 나라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미리 몰랐냐고. 반은 다행스럽게 생각하시고 네. 반은 왜 이런 검사를 했느냐고 필요도 없는데. 네, 네. 그게 반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억울해요. 네, 억울해. 그러니까 심근경색이 생기는 그 과정, 그 원인을 그림으로 혈관이 그 막히는 정도를 좀 간단하게 네.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는 심근경색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은 동맥경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동맥경화. 같습니다. 한자로 설명을 하자면 동맥경화는 동맥이 단단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단단해지는 과정이 무엇에 의해서 단단해지는가? 처음에는 혈관은 아주 부들부들한 이제 이 고무줄 같은 거라고 말랑말랑. 네, 예. 아주 말랑말랑하죠. 네. 그런데 이 고무줄에 뭔가 자꾸 끼게 됩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몸 안 속에 있는 지방질, 아주 나쁜 지방질이 혈관에 끼게 되고 그런 것들을 안에 있는 세포가 탐식하게 되고 점점 그런 것들이 노폐물들이 혈관 안에 자꾸 쌓이면서 혈관 자체가 자꾸 두꺼워지고 아주 단단한 그런 식으로 변화하게 되거든요. 질겨지네요, 말하자면 네, 질겨지고 혈관이. 안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있던 동맥경화반 이렇게 노폐물들이 갑자기 터지게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데 이런 경우가 심근경색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네. 장기적으로는 혈관이 이런 식으로 꽉 막히기는 여러 가지 양상들을 보이면서 어떤 경우는 심근경색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협심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예. 아주 다양한 양상으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이게 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진행돼 1번, 2, 3, 4번까지 한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 가지 위험인자 가장 대표적인 게 고혈압, 네. 당뇨, 그다음에 담배를 피는 것들, 네. 그다음에 가족력도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그 가족력 상에서 심근경색이라든지 협심증이 가족에 다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주 빨리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어떤 그런 것들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에서 뭐 몇십 년 그거는 이렇게? 정확하게 아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 저렇게 진행되는 그림을 보고 있으면 어느 때쯤의 미래에서는 아마 그 혈관을 이렇게 싹 다 끄집어내서 새 청소? 혈관을 확 집어넣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치료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뭐 여러 가지 주사 아니면은 약물 그런 것들은 왕도는 없습니다. 그냥 캡슐 하나 딱 먹었으면 쫙 청소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네. 아까 동맥경화의 가장 중요한 인자로 이렇게 쭉 몇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게 고혈압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지금도 그냥 이렇게 꾸준히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이게 뭐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픈 게 아니니까 좀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고혈압이
이 심근경색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인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 당연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고혈압은 치료는 해야 되는데 왜 하는가? 사실 증상이 별로 없으십니다. 그냥 네. 숫자가 조금 높구나. 수축기 혈압이 140, 150, 아니면 이완기 혈압이 90, 100 이 정도만 가지고 치료를 하시게 되는데 이것들이 지속되고 쌓이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심장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근경색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뇌 쪽에 안 좋은 경우에는 중풍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뇌.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 콩팥 같은 경우에도 콩팥으로 가는 혈관에 계속 부담이 가는 경우에는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 제일 무서워하는 투석으로 가는 이제 만성 신부전으로 가기도 네.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혈관을 막아서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게 이제 그 협심증 또 네. 심근경색이라고 한다면 예. 그 고지혈증 같은 것도 그런 원인 인자가 될 수 있겠네요. 가장 강력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 고혈압이 중요한 것처럼 네. 고지혈증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도로에 다시 한번 비유를 드리자면 도로에 쓰레기가 자꾸 쌓이게 되면은 결국은 도로의 흐름을 이제 방해하지 않습니까? 네. 이 혈관의 노폐물, 즉 그 쓸데없는 이제 고지혈증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 그것들이 자꾸 혈관에 축적되게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점점 쌓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게 되면은 동맥경화가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최근에 건강검진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네.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은 이 고지혈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름도 좀 어렵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토탈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이건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한 것들이고 예. HD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아주 좋은 콜레스테롤이고요. 예. LDL은 아주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특히 LDL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이런 LDL을 낮추는 약물들을 많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네. 그 수치 하나 더 나와요, 선생님. 중성지방. 네, 그건 중성지방. 어때야 돼요?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네. 이 중성지방도 이 동맥경화의 진행에 연관이 있다는 이제 연구 결과도 있는데 네. 앞에서 말씀드린 LDL만큼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네. 저희가 치료 목표를 두는 게 예. 그 아까 중성지방은 아니고 일단 일차적인 치료 목표는 LDL을 얼마만큼 낮추는가 뭐 수치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한 70에서 100 정도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게 목표. 알겠습니다. 그 네. 고혈압이랑 고지혈증이 이제 그 혈관을 상하게 한다는 걸 설명하셨는데 당뇨도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선생님. 네네. 당뇨는 혈관을 어떻게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 당뇨 같은 경우에도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비슷한 기전에 의해서 동맥경화를 진행시키게 되는데 예. 이 당뇨는 쓸데없는 노폐물, 예. 특히 당뇨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당화에 관련된 노폐물들이 혈관에 이제 축적되게 되고 그런 네. 것들이 모든 혈관에 큰 혈관, 작은 혈관. 예를 들자면은 아까 큰 혈관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작은 혈관들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눈에 있는 혈관들이겠죠. 아. 그런 눈에 있는 혈관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네. 일으키는 게 당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다 당뇨까지. 혈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 선생님,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 수치는 어느 정도에 맞출까요? 수치에 근데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요. 예. 예. 사실 그 혈압을 잴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재는 환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아. 어떤 분들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와서 재고 나서는 혈압이 이만큼 높다라고 이게 자기는 네. 고혈압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그게 아니고 자기 혈압은 가장 안정된 상태에서 혈압을 재고 그게 자기 혈압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혈압을 재고 나서 그 수치가 적어도 140에 90 이하로는 떨어져야 된다는 게 현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수축기가
140이고 이완기가 90이 90.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 수치도 조금 높은 것 같다. 그래서 목표의 되는 수치를 한 적어도 120까지 낮추자, 수축기 혈압을 120까지 낮추자라는 주장을 하고 여기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그룹도 있는데 예. 아직까지 그 완전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상태는 아닌데 네. 일단은 1차 목표는 140에 90, 2차 목표는 떨어뜨릴 수 있는 데까지 떨어뜨리는 게 심장으로 봐서는 훨씬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요즘 나오는 또 다른 얘기로는 노인분들은 혈압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이 유지가 되는 게 안전하다라는 보고도 있는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예. 그 최근에 미국 가이드라인에서 그런 식으로 노인 같은 경우에는 혈압의 수축 혈압을 150으로 약간 완화시키자라는 의견이 이제 제시가 됐었고요. 그게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이루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최근에 그런 흐름들이 다시 또 바뀌면서 이것도 150으로 높이니까 여러 가지 심근경색이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다. 다시 또 떨어뜨리자는 낮춥니까? 네. 네. 이게 이런 흐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치료 지침이라는 것들이 딱 일정하지가 않고 시간에 따라서 자꾸 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전반적인 흐름들이 혈압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자라는 쪽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어떻게 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일단 지금은 그러하고요. 네. 그 혈압계가 가정용 혈압계가 요즘 많은데 마트에도 많이 팔거든요. 네네. 흔히 쓰시는 게 여기 묶는 거 혹은 또 팔목에 묶는 거 이렇게 쓰시는 것 같던데. 팔찌 같은 것도 있던데요. 뭐 어느 걸 쓰셔도 상관이 없을까요? 어때요? 원칙적으로 혈압을 재는데 가장 좋은 것은 그 에러가 제일 적은 게 수은 혈압계가 되겠습니다. 수은 혈압. 그냥 이거 쭉쭉쭉 짜서 하는 거. 네네. 그 예전에 근데 그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 말씀하시죠. 왜냐하면은 그거는 수은의 그 압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네. 이 차이가 좀 적습니다. 음. 문제는 이 수은 혈압계가 2020년이면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수은 수은 때문에. 때문에. 네. 2020년이 되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네. 그것들의 시대는 다 지나갔고요. 예. 전자혈압계의 시대가 왔는데 전자혈압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네. 가격에 따라서 정말 좋은 것, 아주 보정이 잘 된 것은 좀 비싸고요. 네. 그다음에 보정이 안 되고 그냥 지 맘대로 나온 것은 좀 싸기도 하는데 예.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혈압계를 가지고 이 흐름들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혈압계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이게 일정하게 나오면 그 정도의 흐름들을 가지면서 측정하고 집에서 측정하는 그런 개인 혈압 아니면은 집에서 측정한 혈압이 최근 치료에 있어서 좀 중요한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아픈 것도 아니고 뭐 내 병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러고 그냥 치료 안 하고 계속 놔두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맞아. 나이 들면 혈압 좀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하고. 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돼요, 놔두면? 놔두면은 각 장기마다 병이 다 생기게 됩니다. 아까 전에 당뇨 얘기를 하면서 이제 눈에 가는 혈관의 얘기를 했었지만은 사실 혈관이 하는 일은 각 장기에 피를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피를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압력이 필요한데 예. 그 압력이 계속 높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예. 이게 혈관에 손상을 많이 일으키겠구나. 예. 아까 전에 제가 도로 비유를 드렸었는데 도로에 과적 차량이 계속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리페이겠죠, 그러면. 네, 기리페이든지 아니면 사고가 난다든지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길 수가 포토홀도 있는데 막 생기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뇌로 가는 혈관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중풍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심근경색, 네. 그다음에 눈으로 가는 경우에도 아까 당뇨도 그렇지만 이 네. 고혈압도 눈에 가는 혈관을 터트리기도 하고 막히기도 합니다. 네. 콩팥 같은 경우에는 신장의 문제를 일으켜서 이 투석으로 가기도 하고요. 다리 쪽에 가는 혈관이 막혀서 걷는데 지장을 받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혈관에 모든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하긴 될 것 우리 같습니다. 몸 안에 뭐 혈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피가 다 가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몸 어디라도 혈관이 다 가고 따라서 혈관이 있는 우리 몸 어디라도 다 고장이 날 수 그러게요. 있다. 다발성이 네.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럼 심근경색도 뭐 나이와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질환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게
고혈압도 나이가 들면 점점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점점점 딱딱해지는 속도가 젊었을 때는 이제 부들부들 아주 부드러운 혈관이었지만 네.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은 점점 증가하게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심근경색의 경우에도 대부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연령대별 분포도 지금 나와 있는데 연령별로도 차이가 좀 있네요. 연령별도 차이가 많고 성별도 그렇고. 성별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각각의 이제 데이터에 따르면은 사실 젊었을 때 남자가 좀 많다가 나이가 들면서 여자가 좀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 호르몬에 따라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에는 이 여성 호르몬이 이런 심근경색을 좀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호르몬이 이게 끝나고 이제 폐경이 되는 이후에는 급격하게 심근경색이 증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네.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0, 50대는 남성이 훨씬 월등히 많았는데 많고요. 60대부터는 지금 보면 역전이 되고 네, 있죠. 아주 뭐 70대는 여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응급실로 오실 텐데 네네. 검사를 해서 심근경색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치료해 주실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치료해 주시나요? 아까 전에 제가 진단 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그 심전도를 찍고 피 검사를 해서 심장이 얼마만큼 손상된지를 이제 확인한 다음에 네. 치료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막힌 혈관을 뚫는 게 뚫어야죠. 되겠습니다. 네. 그 뚫는 방법이 그 10년 전이나 20년 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으로 뚫는다. 그러니까 네. 아주 강한 약을 써서 뚫는다라고 돼 있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한 3분의 2만 뚫리고 3분의 1에서는 잘 뚫리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대학병원급 이제에서 거의 대부분에서는 응급 시술을 할 수 있는 이제 장비가 다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에 가시면은 바로 심장 혈관을 이제 접근해서 혈관에 이게 이 요골동맥이라든지 아니면 사타구니에 있는 동맥을 통해서 혈관을 잡고 글로 관을 넣어서 막힌 혈관을 바로 뚫고 풍선을 하고 스텐트를 하는 시술을 바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관 안에 관을 이렇게 네네. 넣어서 심장까지 접근을 한다는 네네. 얘기인 거죠? 네네. 보통 이제 가장 잘못 하시는 게 전신 마취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전신 마취를 하는 게 아니고 네. 그쪽에 부분 마취만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환자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시술을 합니다. 얼마만큼 아프세요? 네. 아니면은 지금 하니까 좀 좋아지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좋아진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분들은 좋아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뚫고 나서도 이 통증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많이 아픈데 이거 했는 거 맞느냐고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시간이 지나면은 뚫고 나면은 증상들이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예. 혈관을 타고 막 관이 이렇게 네. 내 몸 안에 막 이렇게 관통하는 느낌을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느낌이 어떨까요? 심장 안으로 무슨 뭐가 들어와 있으면 상상은 아니요, 됩니다만. 간질간질해요? 아니 그렇진 않고 약간 이물감. 그러니까 이물감. 뭔가 이제 몸 안에 뭔가 이제 스물스물 이제 가는 이제 이상한 느낌은 드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주 막 크게 느껴지시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특히 네. 혈관 안쪽에는 신경이 그렇게 많이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올라가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거의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심근경색의 치료는 시술이 되는 건가요? 현재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기본은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이제 정리를 드리자면 아까 전에 올라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시술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일단 철선이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예. 철선이 하나 들어가게 되고 철선을 따라서 막힌 것을 넓히는 풍선을 하게 됩니다. 네. 풍선을 하게 되고 풍선을 한다는 거는 일종의 이제 정리가 되겠죠. 이제 그 막힌 혈관에 여러 가지 혈전도 있고 노폐물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좀 밀어주게 되고 네. 거기에 이제 포장을 하는 개념이 뭐냐고 하면은 스텐트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아주 이상하게 그 더러운 혈관 안에 뭔가 안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을 깨끗하게 포장하는 시술을 스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스텐트가 거의 대부분의 심근경색 환자한테 네. 행해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술을 받으신 분들이 주변에 워낙 많으셔서 그분들을 뵈면 계속
약을 드시더라고요. 네. 평생 드셔야 되는 약들인가요? 대부분은 평생 드시는 게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병이 생긴 혈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병이 생긴 부분 말고 네. 다른 쪽에서도 또 막힐 수 병이 있군요. 조금씩 계속 있었고 예, 이게 예. 혈관이 깨끗한 게 아니거든요. 네. 다른 쪽에도 노폐물이 많지는 않지만은 계속 많은 노폐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노폐물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노폐물들을 없애는 여러 가지 약물들을 예. 계속 드셔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스텐트를 여러 개 박을 수도 있나 봐요. 이 철망은 심장혈관은 크게 세 갈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세 갈래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스텐트로 그 세 갈래의 철망을 다할 수 없을 뿐더러 각각의 혈관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 긴 혈관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병이 심할 경우에는 각 혈관에 한 혈관에 세 개, 네 개의 철망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세계 기록은 50몇 개까지 들어간 기록도 있다고 그래요? 되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특히한 그런 환자분이 계셨나요? 이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시술이 잘 되고 아주 깔끔하게 되는 경우에는 3일 만에 퇴원해가지고 응급실에 와서 시술하고 중환자실에 있고 병동 갔다가 그 다음날 퇴원하시면 딱 3일 만에 퇴원하시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 환자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올 때 바로 심장 마비로 오기도 합니다. 네. 올 때 바로 심장 마비로 오는 경우에 심장이 멈춘 상황이거든요. 그런 네.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환자하고 말하고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냥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의식이 있는데 없는 상태에서. 네.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시술을 하게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시술을 하고 나서도 심장이 돌아오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적으로 우리가 심장의 기능을 대체하는 아주 큰 관을 심장 안에 넣고 네. 한 3일간 인공심장을 대체해서 놓고 난 뒤에 겨우 조금씩 돌아오면서 결국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거의 2달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조금씩 회복이 됐었는데 네. 이 후유증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아주 고생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좋아졌는데 네. 제가 이 환자분이 안 좋을 때 환자한테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뭔가 안 좋은데 하면서 회진 갈 때마다 안 좋은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너무나 이제 얼굴을 이제 항상 찌푸리고 있다가 네. 이제 정말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면서 딱 한 번 그때 정말 좋아졌구나 하면서 이제 싹 웃었는데 네. 네. 이제 그 모습을 보고 환자분이 선생님 웃는 걸 처음 봤다고. 단 한 번도 웃지 않으시다가 웃는 걸 보니까 정말 자기가 이제 나아가는구나. 잘 웃으시는데 그죠? 아니요. 환자한테는 제가 안 좋으면 제가 잘 안 웃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예. 네. 또 한 부분은 이제 환자분이 이제 10년 전에 심근경색을 앓았는데 그 후유증들이 조금 쌓이시는 겁니다. 이게 네. 심장 기능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70대에 들어가면서 점점 안 좋아지고 심장 기능이 안 좋아지면은 결국에는 심장 기능이 안 좋아지는 심부전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자꾸 숨이 차고 자꾸 붓고 이런 입퇴원을 반복하게 되면서 네. 처음에는 한 1년에 한 번쯤 입원하시다가 그다음엔 6개월에 한 번쯤 그다음에는 2, 3개월에 한 번쯤 가다가 연달아서 계속 3, 4번을 입원하시면서 점점 살도 안 좋아지시고 몸 상태가 전부 안 좋아지시면서 네. 마지막 되니까 이 환자분이 자기의 운명을 이제 아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오늘 내일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환자분이 이제 정신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은 심폐소생술도 하지 말고 인공삽관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 달라고 네. 저한테 손을 잡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에 참 고민이 많이 되는데 네. 제가 그러겠다고 환자분을 제가 오래 알아왔기 때문에 환자분의 그런 마음을 이해해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다고 하고 병동에서 그냥 이제 아주 그냥 고요하게 이제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손 한 번 잡아드린 기억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환자가 마지막에 저한테 보여줬던 아주
설명하기 어려운 그 웃음, 그러니까 미소라고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꾸 결국 기억에 그 남고. 환자분의 바람대로 그 연명 그 치료는 안 하셨다. 네네네. 요즘 그런 거 약간 추세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제 연명 치료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장기 이식 같은 거를 오히려 원하시는 분, 아, 내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다 필요한 분에게 달라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요즘도. 있고 근데 이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혈관, 대부분의 장기가 벌써 여러 가지 그 원인에 의해 가지고 손상을 많이 받은 경우가 네네. 대부분이기 때문에 심장도 상하게 심장도 되고. 상해 있고 어. 콩팥도 상해 있고 여러 음. 가지 장기들이 상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식의 대상은 되지 않고 네. 만약에 이런 심근경색이 아주 젊으신 분들 비교 40, 50대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사람이 심장을 이제 받아서. 받아서 심장 어, 어, 이식을 어. 하는 경우에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심장 이식이 마지막 심근경색에 의해서 이루어진 신부전이 환자한테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환자분도 그 심근경색 어떤 후유증, 심부전까지 갔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럼 합병증이나 후유증 같은 건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걱정해야 될까요? 합병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근경색이 오면서 바로 사망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시간도 없고 그냥 바로 사망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심장의 혈관이 막히고 갑자기 부정맥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심근경색이 아프다고 하면서 그냥 훅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냥 통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네. 그때 갑자기 부정맥이 생기는 겁니다. 맥이 안 뛰는 거죠. 심장 기능을 안 하게 급하게 안 하게 되는 경우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 외에 심장이 서서히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이 올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심근경색에 의해 가지고 판막이 손상되는 판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예.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으신 분이라 하면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죽다 살아난 경우잖아요. 뭔가 삶을 보는 시각도 좀 달라지고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 또 재발하는 경우들 그런 케이스들도 보십니까? 생각보다 재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 혈관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건강해지진 않습니다. 음. 저희가 다시 젊어지지 않는 것처럼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장기 기능도 떨어지고 혈관의 기능도 떨어지고 혈관 노폐물도 생기기 때문에 네. 이 심근경색이 한 번 왔다고 그 다음에 안 오는 게 아니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꾸 반복해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반복해서 오는 것들을 어떻게 예방하는가가 네. 가장 중요한 것들이 되고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약물 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예, 이거 같습니다. 뭐 응급실에 자꾸 실려가는 상황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데 네. 그래서 예방을 이제 우리가 네. 해야죠. 선생님, 예방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일단 심근경색이 생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약을 잘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그것 이외에 모든 일반적인 이제 원칙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위험 인자를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아까 고혈압, 고지혈증, 고지혈증, 당뇨. 당뇨, 그다음에 담배를 피시는 분들 네. 같은 경우는 절대 담배를 피시면 안 되고요. 네. 예. 이러한 것들의 예방이 그리고 적절한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 술은 어때요? 술은 술은 사실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이것도 아까 전에 고혈압의 수치만큼 왔다 갔다 거리는데 아. 네. 예전에는 술을 한두 잔 먹으면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예. 그거는 포도주에 한해서. 와인에서. 네. 네. 하지만은 최근에 여러 가지 나온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네. 술을 한 잔이라도 먹는 게 심근경색을 증가시킨다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심근경색을 예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술을 안 드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 예.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술을 드시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도 만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또 좋기도 하기 때문에 네. 네.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음은 절대 하시지 말고 네. 만약에 술을 드셔가지고 한두 잔 정도로 스트레스를 풀 것 같으면은 그 정도는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 조건들을 보니까 우리가 늘 이제 듣고 나오는 얘기들인데 참 힘든 것들 그죠? 휴식, 마음의 평화, 네. 체중 관리. 네. 네. 그리고 항상 또 빠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운동. 네, 유산소 네. 운동. 운동요법은 어떤가요?
아까 전에 이제 여기 오실 때 자전거를 타고 오신다고 해가지고 정말 좋습니다. 정말 매주 타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가장 좋게 제 심근경색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서 네. 가장 좋은 것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물론 이 운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아주 격렬한 운동, 뭐 2천, 3천 뭐 산을 매일 등반하고 그런 건 아니고 네. 일상적인 활동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횟수는 대략 한 주 한 3에서 5회 정도 네. 그리고 30분 정도 뭐 맥박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맥박수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예. 등 뒤에 땀이 맺힐 정도의 네. 그냥 송글송글. 네, 송글송글하면서 네. 아, 좀 더 적당하게 운동을 했구나라는 그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이게 너무 맥박이 끝까지 올라갈 정도, 숨이 이제 이 턱에 맞춰서 헉헉거릴 정도의 운동보다는 네. 그 밑에 레벨까지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그 뭐 포도주 얘기도 잠시 하셨지만 음식 조절도 요즘 왜 고기들을 뭐 포화 지방산이 조금 누명을 벗는 것 같은 느낌들도 있던데 또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음식들도. 음식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에는 사실 대시 다이어트라고 여러 가지 뭐 처방들이 나와 있는데 네. 사실 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 연세가 많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설명하시면은 네.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제 입원한 환자들한테 항상 이제 드리는 말씀이 병원 음식처럼만 먹으면은 이제 건강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맛은 없잖아요. 맛이 없습니다. 간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기름기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정말 맛도 없고 아니 그러면 오랫동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때만 잠깐. 네.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이제 염분기는 좀 빼시고 드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기름기는 좀 줄이고 그다음에 소식을 하시라고 그런 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심장 걱정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광고에 네. 뭐가 좋다, 특효약인 것처럼 이렇게 광고하는 것들이 있던데 믿을 만한 게 있어요? 하나라도?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가장 간단한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네.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동 네. 그리고 아주 그 생활 중에서 할 수 있는 음식 중에서는 아주 싱겁게 기름진 거 적게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네. 즐겁게 사시는 것이 예. 이런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심근경색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침들을 말씀해 주셨다면 이미 심근경색이 발병했거나 치료 중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있죠. 이런 분들은 어떤 요법으로 좀 치료가 가능할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네. 흐름들 이외에 음. 치료를 해서 철망을 넣거나 심장혈관에 시술을 하신 분들 같은 약을 경우는 먹고 있거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네. 약을 잘 드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환자분이 내시경을 하시거나 발치를 하거나 이럴 때 약을 끊어야 되는데라고 얘기해가지고 갑자기 약을 끊었을 때 재발하는 경우가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혈전 용해제 같은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반드시 그런 것들은 최근에 혈전 용해제들이 좋고 그다음에 내시경 시술도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네. 약을 드시면서 시술을 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일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약을 끊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심장에 관련된 약들은 최대한 지속적으로 먹어줘야지 음. 이 혈관이 잘 유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반드시 약을 잘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저 약을 지금 드시고 시술도 받으셨는데 내시경을 받을 일이 생겼다. 그리고 뭐 그러면 치아 발치. 치과 치료를 받을 일이 생겼다. 그런 경우에도 드시는 약은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가장 거죠? 좋은데 이제 네. 이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심장 시술을 하고 한 1년까지는 웬만하면 시술을 하지 말고 약을 좀 세게 씁니다. 네. 근데 1년쯤 지나고 나면은 대부분의 환자들한테 약이 감량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감량된 하에서는 어떤 시술도 일반적인 발치, 예. 일반적인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예.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시술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걱정 없이 약 드시면서 시술 받으시면 네네.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네. 그럼 이런 분들은 뭐 내시경도 받으실 수 있고 치과 치료도 받으실 수 있는데 운동은 어때요? 운동은?
운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운동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네. 일반적 요 정도 운동하면 좋다고 돼 있는 거는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예. 최근에는 운동을 하면서 인터벌 트레이닝 뭐 그런 것들도 나와요. 빨리 했다가 네, 늦게 했다가 하는 그렇게 거. 하면서 이 심장에 자극을 좀 많이 주는 운동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운동들이 심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갑자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이라는 게 단순하게 심장을 안 좋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아니면 너무 자극하는 게 아니고 일정 정도 자극을 좀 적정한 수준에서 줄 경우에 네. 장기적으로 심장에 훨씬 좋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도 모든 이제 학자나 모든 의사가 다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은 일정한 부분에서는 운동 능력이 되고 네. 환자가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네. 운동 능력이 괜찮으면은 예. 이런 아주 과격한 운동 같은 오. 경우에도 괜찮은 걸로 생각을 할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심장이 약하거나 아니면 이제 시술 경험이 있으시면 예. 막 숨차거나 힘들면 무조건 안 된다고 조심스러워지니까. 생각하시는데 네네. 근데 조금 힘들더라도 감당할 수 있으면 만약에 괜찮다? 이 심근경색을 앓고 나서 어떤 분들은 상당히 후유증이 심해서 거의 운동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도 계시지만은 네. 네. 어떤 분들은 시술이 잘 돼서 아주 큰 문제 없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주 고강도의 운동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전문가의 의견, 예를 들자면은 심장 재활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심장 전문의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 정도까지 운동을 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보고 운동을 하시는 게 맞겠죠. 네. 자, 겨울철뿐 아니라 여름철에도 꼭 주의해야 할 오늘 심근경색의 네. 예방법, 치료법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의 몸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위험 인자를 먼저 잘 아셔야 되고요. 내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아시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활 습관에 있어 가지고도 내가 운동을 얼마만큼 하는 게 좋겠구나, 좀 과격한 운동을 해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사도 아니면 주위에 있는 분도 아닌 자기 자신이 되거든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자기 몸을 알고 어떻게 치료하는가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고 치료하고 결국에는 심근경색을 저는 치료하는 입장이긴 하지만은 네. 환자가 안 오면 저는 슬프긴 하지만은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방을 위해서는 생활 습관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인자를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심근경색에 주목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장내과 전문의 허정호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